그런가 하면 역시나 하위 20% 미만을 통보받은 설훈 의원이 이렇게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방탄과 복수만을 바라보며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걸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앞서 반박한 바 있는데 들어보시죠. 설훈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이라는 명목하에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게는 전혀 칼을 대지 않고 친명 횡재, 비명 횡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하고 0점을 받은 의원도 있다고 낄낄대며 동료 의원을 폄하하고 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의 방탄과 치졸한 복수만을 바라보며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네. 보통 이 정치적으로 같은 당 내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이견과 잡음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견과 잡음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닌데 그 잡음과 이견이 너무나도 간극이 드라마틱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하위 10%, 20% 받은 사람들은 이거 사천이다 이러고 있고 이 대표는 전혀 문제없는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라보는 우리 눈에도 그게 뻔하게 보이는데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치명적이겠어요. 설훈 의원 이 얘기도 했네요. 보니까 나는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부끄러운 짓 저지른 적 없다. 누구처럼 민주당을 방탄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 발전을 저해시키지도 않았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이재명 대표 얘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처음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번 공천 논란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구나. 이분은 이번 선거에서 지더라도 숫자는 비록 적더라도 선거 이후에 나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똘똘 뭉친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하고 방향을 이미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총선보다 대선에 더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대선에 더 맞춰져 있는 것 하나. 예. 그 이전에 이제 당 대표가 있고 그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의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돌아가 보면은요, 지난해 9월 달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투표가 있었어요. 그때 가결표 던졌던 의원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결국 가결됐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때 얼마나 정말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상황에서 우선 나를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뭘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공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연대 세력 가져가기 위해서 비례연합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 의원들까지 다 가져가는 이미 연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에 대한 목표가 지금 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모든 일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이재명 대표와 달리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이 지금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 좀 전에 노웅래 의원 만나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런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홍익표 원내대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그 얘기할 시간이 따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도부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반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걸 그대로 안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판단합니다. 예. 이 질문 민주연구원 최병천 전 부원장께 똑같이 드릴 텐데 한 가지 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논란의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김병기 의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서 공천과 검증에 깊이 연관돼 있는 자리입니다. 이 김병기 의원이 금품 수수 의혹을 이수진 의원이 제기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앞서 석연치 않은 빵점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김병기 의원의 글 중에 왜 이 대표의 측근이 되었을까? 왜 측근으로 김병기 의원이 분류되었을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김병기 의원의 글을 찾아봤는데 2023년 9월 22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대거 반란표가 나오자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된 날이다. 대표님 칼을 뽑으세요. 당대표를 자리를 찬탈하려는 세력이 민주당 내에 있다.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라며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그날 김병기 의원이 대표님 칼을 뽑으십시오. 라고 썼던 글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지금의 상황과 연관이 있을까요? 저도 당시에 그 글도 보고 기사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박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내부에 많은 분들이 갖는 의구심, 이게 선거에서 이길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공천할 리가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지난 9월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있고, 좋게 표현하면 트라우마이지만 지금 많은 사람의 생각은 총선에 이기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방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난 우리 뭐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이런 분들은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범비명 계열이라 그럴까요? 방탄 공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선거에서 정당이 만약에 불과 얼마 전까지 뭐 150석에서 180석을 얻는다 그랬는데 어떤 친명 중심으로 방탄 공천을 했을 경우 본인들을 뜻을 따르는 사람을 뭐 전체 중에 뭐 90%로 채우든 몇십 프로로 채우든 선거에서 결과가 안 좋아지는 그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대 이재명 대표와 친명 쪽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을 주도권을 했던 사람들한테 야,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지, 친명 비명 여부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부차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이재명 대표가 방탄 공천과 이 민주당의 승리가 양립 불가능하다라는 걸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